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채수아 작가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채수아 작가님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채수아 작가님은 현재 작가이자 강연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에는 작가님이 교사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등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채수아 작가님은 교사로 일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작가님은 시집살이를 정말 혹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까칠한 성격을 맞춰가느라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을 응대하고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편히 쉴 수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그 결과 작가님은 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아파서 휴직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울증과 화병 같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았고 결국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 후에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약으로 다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작가님에게 정말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작가님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준 시어머니를 원망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건강과 직업, 행복까지 잃게 만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갈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작가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작가님도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의 진심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에 대한 진심과 사랑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을까요? 작가님은 이 뒤늦게 받은 사랑으로 마음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화해하는 이 과정이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채수아 작가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작가님은 마음이 정말 여린 분이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상점을 하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힘든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말입니다. 또 교사 시절 울면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고민과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자상한 선생님이셨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작가님이 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본래부터 크신 분이었던 겁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작가님은 남편이 미워서 한바탕 호통을 친 적도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으니까요. 시집살이로 힘들 때 남편이 자신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채수아 작가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작가님은 현재 작가로서의 활동과 강연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특히 인상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마음의 근육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의 근육을 잡는다는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도 단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근육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 책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것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깊은 상처를 감내해야 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채수아 작가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직을 그만두고 우울증과 화병으로 고통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고 결국 용서와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작가님이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집살이로 고통받은 피해자였지만 그 상처를 안고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노점상 할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우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심지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시어머니까지도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게 됩니다. 채수아 작가님도 시어머니를 미워했다면 평생 그 감정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그 감옥에서 해방시킨 거죠.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관계에서의 인내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고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여러 번 휴직하고 결국 교직까지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에 마지막에 화해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입니다.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우는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한 시어머니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작가님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넷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 같습니다. 마음의 근육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견디는 힘, 상처를 치유하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타인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몸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 키워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반복적으로 운동하면서 근육이 만들어지죠.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작가님은 시집살이라는 고통을 통해 우울증과 화병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다, 사랑이 식었다 같은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치 사랑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채수아 작가님의 이야기를 보면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의지이고 실천입니다. 작가님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지만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고통은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통에 무너져서 피해자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것인가. 작가님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우울증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결국은 축복이 된 셈입니다. 셋째, 화해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데도 마지막에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뒤늦게나마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무 깊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화해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용서는 언제나 늦지 않았다고. 단지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교사라는 좋은 직업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지금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근육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높은 지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회복,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첫째, 가족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고부 갈등, 시집살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며느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 큰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겪고 극복한 경험이 담겨 있으니까요. 둘째, 용서와 화해를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 용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이 책이 그 길을 보여줄 겁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하지만 결국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셋째,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입니다. 직장, 친구 관계, 어디서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입니다. 이 연령대의 여성분들은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십니다.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고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채수아 작가님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 여성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큰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자나 상담가분들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씨와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째, 마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채수아 작가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힐링 에세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결국은 그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결국은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의 힘이다. 작가는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시어머니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내드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면 그 감정이 내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 작가도 시어머니를 미워했다면 평생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물론 용서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용서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다. 모든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모두 마찬가지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작가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여러 번 휴직하고 사랑하는 교직까지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끝까지 인내했고 그 인내가 있었기에 마지막에 화해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관계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것이 작가가 보여준 인내의 가치다. 작가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길을 가다가 만난 노점상 할머니, 울고 있는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한 시어머니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다. 내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고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다르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공감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것. 작은 관심,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준다. 이것이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근육을 잡으면서 살아간다고 했다. 이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다. 몸의 근육은 운동을 통해 키운다. 무거운 것을 들고 반복적으로 운동하면서 근육이 만들어진다.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마음의 근육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고통을 견디는 힘, 상처를 치유하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타인을 사랑하는 힘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성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다. 작가는 시집살이라는 고통을 통해 우울증과 화병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웠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자 실천임을 가르쳐준다. 작가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한다. 사랑에 빠진다, 사랑이 식었다 같은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치 사랑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의지이고 결단이며 지속적인 실천이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선택은 일관될 수 있다. 이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채수아 작가님은 그 모든 순간에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은 작가님을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잡는다는 표현 정말 좋지 않나요? 우리 모두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긍정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이 책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고, 쉬운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택하라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